쉿, 말이 필요 없다. 비주얼 티어터. 대본을 던지고 재료를 쥐다. 재료극. 연극의 옷을 벗고 예술의 옷을 입다. 장르 통합극. 개인 창작의 연극, 작가주의적 연극, 셀프 퍼포먼스. 타는 목마름으로 대한연극을 향하여.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예, 오늘의 공도사 이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러니까 금요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네. 아 그래요? 네. 세상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집이 어디세요? 집은 과천에 지금 이삿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산동네로 가가지고. 과천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예, 제가 좀 돈이 있어요. 돈 있는 예술가. 그래서 산으로 가셨구나. 과천에 예. 산. 뭐 산 밑에는 안 비쌉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아니 근데 오늘 공도사님은 저희가 직함을 연출가라고 해요. 배우, 시인, 아니면 미술작가 어떤 직함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아니 저희가 대표님.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애기가 지금 몇 살인데요?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둘째인데요. 예. 애기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둘째로부터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시간과 열을 투자하는 게 애기 아빠로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큰 애는 지금 몇 살? 지금 중1. 중1이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이죠. 14살 우리나라. 중1은 다 컸고요. 네. 그럼 그러게. 첫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첫째 아이는 갖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졌고요.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와서 낳고 사실 둘째 아이도 루마니아에서 제가 길을 이렇게 딱 좋은 길을 모아서 네, 와서 이제 한국에 씨를 뿌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지는 지금 키워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기가 세군요. 네, 기가 세서 이게 그래서 기획하면 안 돼요.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네. 네. 이철성 애기 아빠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한테 좀 애정이 다들 그렇겠지만 각별한 게 프로필 잠깐 읽었는데 한 여자와 남편과 네. 두 여자의 아빠라고 썼더라고요. 보통 두 아이의 아빠라든지 뭐 그렇게 쓰는데 다 여자로 동급으로 그냥 존재로서 잘못 읽으면 헷갈려요. 왜 한 여자의 남편이냐? 네. 꼭 한 여자 아닙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저도 빨리 읽다가 조금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일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비주얼 시어터. 비주얼 시어터 꽃. 사실은 제가 제 정체성을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그 직함으로는 뭐 공연예술 하는 쪽으로 가장 조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연예술가, 연출가 뭐 이렇게 뭐 공연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단체 이름이 비주얼 시어터 꽃이에요. 네. 비주얼 시어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은 좀 알지만 생소해요. 연극인데 뭐 시각 연극 뭐냐? 기존의 연극은 이제 대사가 주로 써 있는 희곡을 대본으로 해서 그걸 연출가가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따로 있죠. 배우들이 그거를 자기 체화시켜서 몸으로 그래서 대사와 말과 몸을 가지고서 주로 이렇게 인물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택시 운전사라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광주 5.18 광주라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극에서는 연극에서는 보통
어떤 희곡을 갖고 배우가 그 인물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하고 이제 연극이 이제 구축이 되죠. 근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대본이 없어요. 없고 창작자가 비주얼적인 재료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비주얼적인 재료라고 하면 뭐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몸으로 뭐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뭐 신발들을 막 쌓아놓으면서 신발들 갖고서 막 오브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 갖고서 이렇게 공연을 펼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재료를 갖고서 공연을 만들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대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재료를 다루다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 갖고 이제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시각 연극하면 비주얼 아트하고 티어터하고 이렇게 접목됐다. 우리 이제 학과 개념으로 보자면 비주얼 아트, 시각 예술과 티어터가 이렇게 합쳐졌다.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안 그랬는데. 아니 우선 저희가 그냥 극단 꽃이라고 할게요. 우선 극단 꽃이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을 같이 결합된 어떤 실험적인 어떤 계속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그런 극단이 형성이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제가 시를 쓰면서 이제 20대 시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예술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창작, 나의 아주 내밀한 어떤 창작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좀 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개인 속에 진실이 있다. 무슨 이념이나 뭐 국가 또는 종교 그게 아니고 개인 속에 진실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걸 탐구하고 있었는데 연극 쪽으로 가니까 이게 집단 창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 내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작가도 있고 뭐 연출도 있고 배우도 있고 무대 미술가도 있고 뭐 조명 뭐 서로 사람들이 싸우느라고 자기 주장하고 싸우느라고 내밀하고 뭐구도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물론 좋은 연극들은 또 그런 게 구축이 되겠지만 사람한테 치이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연극 시스템이 저거 안 맞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시스템에 내가 맞추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다음 개인 창작으로 내가 그냥 공연을 혼자서 시를 창작하듯이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어디서 배우고 뭐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주얼 시어터 스쿨이라고 더 스쿨 오브 비주얼 티어터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또 오지 취향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뭐 것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찾아내는 그런 것도 학교. 어려웠는데 하여튼 뭐 여차저차해서 가봤더니 학교가 뭐 너무 놀랬죠. 학교 같지도 않고 공장이었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왔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보니까 공연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였구나. 이게 제대로 된 데구나. 막 용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자기가 용접하고 뭐 대패지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갖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서서 뭘 하고 그걸 뭐 트랜스포머를 하든 뭐든 뭐 자기 몸을 맞추든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좋은 작품이 꼭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건 작가의 몫이니까 어떻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들을 배우고 하면서 이 개인 창작으로 내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연극도 그렇게 해서 비주얼 쇼트를 지금까지 이제 끌고 갔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극단 꽃이 만들어지고 한국에 오셔서 진짜 꽃을 피우시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극단이 창단이 됐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반대 안 하셨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좀 힘들잖아요. 아내가 처음엔 힘들어했죠. 이거 가정사까지 나오게 되는데 공과 사를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내는 이제 희곡 그러니까 연극 이론은 불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유학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근데 제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했잖아요.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도 실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그 시점이 유학을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한 거는 결혼을 한 이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담보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오래전 일이라 그렇죠. 오래됐죠. 뭐. 네, 한 잊고 20년 싶은 기억일 수도 있고. 예, 20년 넘은 건 아니고요. 한 17년 정도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내를 그냥 시험을 치게 했어요. 저는 이미 붙어 있었고 아내는 시험을 치게 하고 아내도 이제 사실은 끼가 좀 있었죠. 네. 시험을 치게 하고 데리고 육로로 출발을 했어요. 육로? 아니 유학 가면 또 이렇게 가져고 저도 유학을 가봤지만 뭐 이렇게 챙겨가고 싶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렇게 한 번에 딱 내가 살 곳에 이렇게 옮겨놓는 게 마음이 편한데 어떻게 그 워낙 육로. 뭐 짐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여행을 그때 좋아했어요. 오지 여행을. 그래서 우리 육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인도 정도에서 아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합격 여부도 모르고 걷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지 않다면 가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게 되었고 아내는 이제 보이스 시어터라고 하죠. 이제 이건 비주얼 시어터가 아니고 이제 아내는 보이스 목소리로 목소리를 갖고 목소리가 하는 너무 퍼포먼스.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전공하고 이제 지금 보이스 퍼포먼스로 활동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쟁의 그냥 핵심 지역, 예, 가장 중심지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맞고요. 예. 맞아요.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네. 저희가 2000년에 갔을 때 제 1차 인티파타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이제 다시 시작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테러가 이제 펑펑 소리가 나죠. 이제. 근처에서요? 제가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니까 동예루살렘하고 서예루살렘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전쟁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가 가장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예루살렘이 작아요. 펑 소리가 나면 이제 가보면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이제 꽃다발이 놓여 있고 막 이렇게 카페가 이제 막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카페에 앉아 있든 또 버스를 타든 항상 올라오는 사람들을 주시하게 되고 그 항상 긴장하는 생활을 한 3, 4년을 연극을 했죠. 하시면서 하셨고. 그럼 그때 그 생활로 영국보다는. 인해서 뭔가 그 변화의 지점도 있었지도 모르겠네요. 딱 하나 이제 그때 느낀 거는 일단 국가의 중요성, 안정된 국가의 중요성. 제가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 뭐 국가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국가가 안정 안 됐을 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 다음에 3, 4년 긴장된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코 밑에서부터 이 평화의 냄새 이거를 어디 가서 숨을 좀 크게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정말 그 평화의 냄새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뭐냐면은 긴장을 풀고 두 손 뻗고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어디에 정착할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나라로 갈까. 다른 나라로 갈까 아니면 또 거기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베이스 캠프를 틀어야겠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히브리 대학이 터져가지고 좀 몇 명이 다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 같은 학교에 비주얼 시어터 학교의 학생도 이제 2년 만에 다시 나타났죠. 이렇게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죠. 완전 일상으로 파고드니까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긴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테러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같은 도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하층민을 형성해서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중상층민을 형성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일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지고 일이 끝나면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제 동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아니면 뭐 웨스트뱅크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보는 눈빛, 징후가 이글이글하죠. 그거를 제3자인 제가 이제 그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물론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근데 배우는데 너무 지불한 값이 생명이라는 게 좀. 그렇죠. 학교가 아니었으면은 여행 글쎄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험적인 사람들은 여행을 하겠지만. 그럼 그게 그곳에 그때 당시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거긴 특수한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 이제 구약학이나 아니면 뭐 성서학, 이제 약간 종교, 고고학, 고고미술학 이렇게 그래서 몇십 명 거의 되지 않는 전체 그때 교포가 한 200명 정도 됐나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있고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 같은 과는 없었어요 한국인들 공연예술 하시는 없을 거예요. 안 오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유럽하고 미국에도 유학생들이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아는 후배가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최근에 갔다 왔어요. 여자분이 한 분이. 예. 근데 그쪽으로 지금 유학 갔다 오신 거를 후회는 안 하세요? 굳이 약간 워낙 쾌적한 걸 안 좋아해가지고 오지 좋아하신다고. 예, 오지 취향에 딱 맞죠. 제가 이제 자랑을 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 그 뭐 유학 생활이 왜 중동으로 유학을 했는가? 뭐 중동 어권도 아니고 중동어 문화. 게다가 불문과를 근데 졸업하셔서. 뭐 예술 이전에 저는 그 여행을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애기 아빠 이걸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오지 여행가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근데 여행을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람들한테도 친구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어디 좋다 가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50개국 오지를 뭐 매년 한두 군데 정도는 다녀요. 1년에도 지금도 그렇게 다니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정말 여행을 목적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뭐 책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의 직업이 해외 공연이라는 게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여행 겸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 겸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학교만 보고 사실은 커리큘럼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런 학교들이 사실 이런 학교란 뭐냐면은 정극을 가르치는 연극 학교가 아니라 약간 뉴 트렌드죠. 오브제 또는 요새 현대적인 미디어들,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든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통합을 시도하는 그런 실험적인 학교가 이제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그 탐색을 해본 바만으로도 뭐 유럽이나 이쪽 지역에 한 10개 정도 학교가 있었는데 동유럽 쪽은 약간 아직도 인형극 베이스이면서 약간 오브제로 작가주의적으로 약간 나가는 이런 식이었고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이 이제 조금 더 통합적인 거를 좀 하는데 제 눈에 띄었던 게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 네덜란드나 뭐 이스라엘 이런 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48년에 국가가 만들어졌고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게 없어요. 전통이라는 게 없다는 거는 다 새로이 만들어진 다 지금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적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공백 상태 그것이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그 한국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공통점이 전통이 너무 세서 이 실험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걸 이어받아서 그 깊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의 뿌리를 받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 되게 좋지만 그것이 할아버지의 이제 뭐라고요? 호통으로 다가온다면
가만 있어. 근데 지금 얘기 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뭐 너무 길어지네요. 할아버지 호통. 할아버지 그래서 호통. 호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오지로 갔느냐 아까 생각났는데 런던, 뭐 파리, 뉴욕, 뭐 게다가 불문학도 전공하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런던. 사람들 많은 많은 거 중심지.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많은 거. 그다음에 대도시. 그다음에 이제 괜히 뻐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콧대 높은 외국인들 사는데 폼 잡는 거. 파리지앵, 런던 사람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근데 불문학을 전공했으면 어떤 그 문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문학은 뭐 저의 삶, 예술 모든 거에 이제 근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아니 근데 그 문학을 하시다가 그 우선 그 영국 쪽으로 빠지게 된 그 어떤 전환점 같은 게 딱 있나요? 아니면 그거 하다 보니까 그냥 아니죠. 그거는 마치 번개처럼 오죠. 번개처럼. 뭘 보셨나요? 네, 뭘 봤어요.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갑자기 왔어요. 너 움직여라. 네 몸을 움직여라. 바로 그겁니다. 머리만 움직이지 말고. 호통 아닌가요? 할아버지 호통. 그것도 호통이죠. 아니 어떤 계기가 있길래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그냥 연극 한 편을 봤어요. 연극 한 편. 근데 27살 때. 그때까지 연극이라는 건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제 27살 때 일본의 연출가인 스즈키 다다시 뭐 굉장히 가혹하게 배우들을 훈련시키고 배우들이 또 굉장히 몸적으로 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훈련된 몸으로 보통 배우의 프레젠스라고 그러죠. 그 현존감이 굉장히 강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극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극은 컨셉이 약간 동물들의 컨셉인 것 같아. 동물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 침을 흘리는 게 컨셉이었나 봐요. 그 대극장 무대에서 봤는데 저는 좀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침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지 말라고 했나 봐요, 연출가가. 컨셉상. 그래서 침을 계속 흘려요. 침이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막 툭툭 떨어지죠. 짐승처럼 막.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근데 제가 계기가 됐던 거는 그 연극을 본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서야 본 거고 처음엔 비디오로 그냥 한 편 어디 그 예술현장에 자료관에 가서 비디오를 우연히 연극을 한 편 그걸 보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시를 쓰고 뭐 이렇게 문학 소년. 문학 청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죠.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책상머리에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않는가?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뭐 미용사가 될까, 뭐 요리사가 될까. 그런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 진로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는 내가 직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한참 생각하는 나이니까. 근데 그 연극을 한 편 딱 보고 이거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7살에 내가 연극을 어디 가서 배우냐지. 그때부터가 이제 좀 난감하죠. 아니 그래 뭐 어쨌든 그런 계기로 유학을 이스라엘 오지 학교에 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셔서 이거 뭐 무슨 제가 무슨 무협지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듣기에 뭐 얘기를 그 정도로 들려요.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뭐 그래서 한국에서의 첫 공연은 어떠셨어요? 어떤 공연이었고? 귀국 그 첫 공연 얼마나 기대가 되고. 보통 그걸로 많은 막 평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망하셨구나. 뭔가 얘기하는 거. 망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연극 쪽도 이렇게 인맥이나 그런 뭐 그걸 전공 안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에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득보잡인 거죠. 연극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입 장벽도 높고 할 그 텐데. 부분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인맥 또는 뭐 그 밑에서 또 조연출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2003년도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보통 독립예술, 대한연극 또는 맞아요. 그때 또는 이전에 희곡이 아닌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거나 또는 몸만 가지고서 뭐를 하는 연극을 만들거나 하는 대안적인 연극들을 시도를 하고 또 거리 예술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다원 복합이라는 말도 이제 그 씨앗들을 보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이후에 만들어지고 했죠. 지금서부터 한 15년 정도 전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그 기운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작품으로서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그게 알려지고 이렇게 금방 알려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관객이 없었어요. 관객이 첫날에 아무도 없었어요. 첫 공연은 어떤 거였는데요? 첫 공연은 그림자로부터라는 그림자극, 조각 그림자극과 그다음에 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약간 미디어를 사용한 이제 극이었죠. 영상 미디어를 사용한 극이었는데 첫날에 이제 관객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연하셨어요? 이런 거구나. 현실이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홍보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를 한다고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연극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뭐 스토리도 없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기획적인 마인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선회를 해서 무료로 다 풀었어요, 그냥. 그리고 몇 군데 이제 협회나 이런 데에 알려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학생들이나 하여튼 협회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미어 터졌죠. 이게 무료의 힘이구나. 무료의 힘인지 아니면 공연이 볼만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주 반 하고 아내가 2주 반 하고 아내 작품이 2주 반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4주 5주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었죠.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할 때는 한 일주일도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찼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무료의 힘인지.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갔던 거였구나. 아니 공연이 좋으면 첫날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끝으로 갈수록. 공연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새롭게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일반 관객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냐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2주 차부터 1,000원씩 조금씩 올리. 1,000원, 2,000원. 재정적으로도 이제 망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 달 대관료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다 써버리고 사람들한테는 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은 좋은 교훈들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는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적인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잘 짜고 그렇게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막 티켓팅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자신감 함부로 부리지 않고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영역은 다른 예술가들 분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떻든 빨리 벗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바닥은 절대 유명해질 수 있는 바닥이 아니고 뭐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실험하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좋게 해야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유명해져봤자 옆집 사람도 모르더라고. 제가 당연히 모르죠. 뭐 하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도 몰라요. 맞아. 그냥 그 업계에서만. 너 아직도 하고 있냐 이제. 아니 그렇게 처음 시작의 연극들은 어떤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극을 하셨는데 실험적인 극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본 것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니까 이제 감성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를 쓸 때도 아이에 대한 시가 좀 나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실제 아이들을 만들어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기획을 했지만
이 아동극을 만들게 된 건 진짜 순리대로 그냥 하루 아침에 통 나왔어요. 아동극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일주일, 길어야 열흘간 막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냥 툭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저기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종이창문이라고. 예. 하나 더 있잖아요. 예, 거인의 책상이라고. 그건 이제 종이창문이 잘 되니까 2탄을 만든 거죠. 종이창문, 거인의 책상. 그래서 사실 공연예술가가 직업인으로 쓴다는 건 그것이 온전히 공연으로만 밥벌이를 한다. 가족을 책임지고 이제 뭐 하여튼 가게를 운영을 한다. 또 단원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례비를 주고 그걸 안정적으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40 정도 돼서야 결단을 좀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외의 거를 다 물리치고 공연만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종이창문이나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한편으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코어 다 벗는 거, 다 벗는 건 아니지만 거의 좀 벗어주는 거. 그러면서 막 그 괴기하게 막 페인팅하고 막 이러면서 막 물감 튀기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건 돈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아동 가족을 위한 또 물론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좋아서 만든 그러니까 유쾌한 위트가 있는 이런 작품들 또 좀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많이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게 저한테도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는 지금 정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성인극도 성인을 위한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이죠, 뭐. 작품에 대한 실험도 있지만 이 직업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실험도 끊임없이 머리를 또 써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공연하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자신 있는 뭔가 이거는 정말 이거 너무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괜찮아 이런 거는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워낙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 짚고 넘어가기가 심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완벽주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예술 장르하고 다른 점, 공연 예술의 장르의 다른 점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버려서 잡을 수도 없죠. 그림자조차도 없는 게 만약에 20분 공연, 1시간 공연 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관객과 뜨겁게 어떻게 했느냐 그 기억만 남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 순간에 그 장소, 그다음에 그 사람들, 관객과의 합이라고 하죠. 그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타는 어떤 것들이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또 삐걱거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게 3회 공연을 하더라도 다 달라요. 첫날은 굉장히 잘 됐는데 둘째 날 잘 될 줄 알았더니 뭔가 삐걱거리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셋째 날은 너무 걱정을 했는데 뭐 의외로 그 비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품이 내가 나왔고 이게 복제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그래도 내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런 게 내일 또 똑같은 작품을 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정말 마음에 들게 또 관객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지만 하나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한 2, 3년 전에 좀 한 3년 전에 창작된 것 중에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라는 작품이 술 있습니다. 취한 아저씨.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뭐 영어 제목은 The Wall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술 취한 자의 환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로 재료가 페인팅, 토하는 거, 오줌 싸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품입니다. 딱 중년 남성의 그 퇴근 후에 어떤 특정한 어떤 길목에서 생길 수 있는 아니 그 술 취한 분들이 멍하게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자기 스스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맞아. 그러고 바로 토하거든요. 사실 속이 안 좋은 건데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올라오나 보죠.
그 토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이게 사실은 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설명이 네. 필요한데 사실은 뭐 네. 간단해요. 그 시놉시스는 네. 뭐냐? 그 도심에 이게 거리 예술이에요. 도심에 어떤 담벼락이 있으면 네. 좀 느낌 있는 담벼락이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공연인데 네. 네. 약간 저녁 무렵 네. 술 취한 자가 담벼락을 짚고 올라오는데 네. 이 뭔가 쌓인 게 많은지 담벼락에 대고 뭐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네. 토를 느끼죠. 네.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다가 좀 참고 그러다가 네. 거기가 이제 자기 집 방인 줄 알고 방인 아. 줄 알고 옷도 벗고 뭐 옷걸이에 걸어놓고 맞아, 이렇게 맞아. 벽에다 걸어놓고 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벽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벽이 꿈틀대면서 이제 뭔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진짜 네. 뭔가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맞아요. 이게 환영이 보이는데 네. 그 환영을 이제 이 사람이 롤러를 들어가지고 페인팅을 거대 벽화를 이제 순식간에 그려요. 한 5분 안에. 네. 5분 안에 거의 대형 벽화를 그리는데 한 너비가 10m, 높이가 5m 정도 되는. 근데 그게 거대 나무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대 나무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꽃잎들이 이제 컬러풀하게 찍히고 네. 그다음에 꽃잎 폭죽이 터지면서 이제 네. 그 마무리. 다행이네요. 네, 네. 토사가 터지는 거. 네. 뭐가 터지는 하여튼 뭐 어떤 비평가는 그거를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사정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성적으로 사정이 이제 죄송하진 않죠. 네, 그렇죠. 네. 성적으로 이제 그 성의 코드로 네. 이렇게 읽으시는 인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제목을 담벼락을 짓고 사정하다로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사정을 하다. 사정.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시놉시스가 이래요. 그 거대하고 찬란한 이제 나무가 그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호기어리가 이제 오줌을 넣는 거죠. 그 순간 벽 전체에 오줌이 내리면서 물을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내리면서 그 환영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취한 채로 이제 거길 떠나죠. 그런 사실은 짧은 30분 정도의 작품인데 뭐 짧지는 않지만 거리에서는 30분 정도의 작품인데 이제 술 어떤 사람은 이제 술에 취하다 근데 어떤 또 비평가는 예술에 취하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술에 취했지만 이제 페인팅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거와 예술에 취하는 거와 그러나 그게 환영처럼 또 현실에서는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래서 창작의 어떤 과정을 약간 또 메타포화 할 수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작품 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전체적으로 저는 선생님 다화상 작품하고 좀 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내용이 어떻게. 저는 슬프게 슬퍼? 슬프네요. 혹시 술 드시고 공연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은 공연이 안 되죠. 네. 감각이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네. 아 맞아. 아니 뭐 좀 더 리얼한 그걸 보여주기 근데 위해서 그렇진 않나? 그 술 취한 연기를 엄청 세게 하다가 페인팅을 칠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술 취한 자가 이상하게 딱 힘있게 서요. 갑자기 서서 우통을 벗어 일단. 힘있게 서서 우통을 벗고 그 다음에 진짜 맨정신에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파워풀하게 마지막 그 에너지를 다 파워풀하게 이제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취한 상태로 들어갈 땐 그 취한 연기로 그러니까 취해서는 절대 못해요. 그 중간 부분. 네. 그렇겠네. 진짜 여러 가지가 읽히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가 읽히는 코드가 있네요. 그 물감들이 다 지워지나요? 수성 물감이 수성으로 있어서 해서 위에서 바로 물을 하면 바로 지워지고. 네, 참 고민 많이 하셔야겠어요. 뭐 이것도 써야지, 저 물감 칠도 해야지, 연기도 해야지, 시나리오도 스토리도 만들어야지. 처음 창작할 때는 좀 머리가 10개로 나눠진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좀 약간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연출, 연기, 뭐 그 오브제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분야를 다 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나한테 뭐 하나만 집중해봐라 하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이제 뭐 제일 좋아하는 재료, 예술 재료, 몸이죠, 뭐. 몸.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예술, 제가 예술에서는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뭔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처음에.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또 더군다나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그 연극에 심취해서 막 이렇게
밟아오신 게 아니라 불문학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연극에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 이렇게 딱 쓰는데 뭐 울렁증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타고나셨나? 근데 울렁증이나 이런 건 모두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타고난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인 사람들은 또 되게 어깨에 힘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꾸준히 훈련하고 자기를 가꾸고 하는 사람이 좀 오래 익어서 좋은 이제 숙성된 좋은 배우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이렇게 자기 몸매 혹은 뭐 이런 젊은 기운 뭐 이런 걸 믿으면서 이렇게 그것만 믿다가 이렇게 훈련 잘 안 하고 꾸준히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하는 배우 뭐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렁증 다 있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때로는 긴장되고 또 이건 시간 예술이라 언제 딱 시작해야 된다면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그것이 딜레이돼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악몽도 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뭐 알죠? 뭐가 준비가 안 된 거 하나도 안 돼 있고 바지가 내가 바지를 벗고 있는 거 이건 뭐지 뭐 이런 뭐 이상한 거죠. 저도 가끔 가쁜 거예요. 그런 그건 뭐라고 하죠? 공중에 대한 공포. 공황장애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초기 한 10년 동안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세요? 지금은 즐기시죠.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고. 작년에 그 대학로에서 공연한 거 종이인간이요. 종이로 이렇게 사람 먹떠서 그러니까 너무 노련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관객과 얘기하고 관객과 이제 이렇게 호흡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리고 게다가 또 이렇게 내 공연만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공연들이 관객 참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참여가 돼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텐데 참여가 거부되거나 뭐 이렇게 또 뜻밖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들이 근데 의외로 저는 그 부분이 참 저도 이제 살면서 저기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된 건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이제 제가 정의하기로는 준 대로 돌아오는 어떤 성향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전문 용어가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뭐 기브앤테이크. 그건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그게 되게 그 정체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좀 이렇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고 내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면 그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거울처럼 그런 정체성이 되게 강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어떤 신뢰가 쌓이냐면 내가 잘 해주면 내가 좋은 기운을 주면은 저분도 나한테 좋은 기운을 어느 정도는 줄 것이다라는 이제 신뢰가 이제 조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생기면 조금 두려움이 이제 사라져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 간혹 걸릴 수도 있어요. 증문즉답하겠습니다. 증문즉답. 가장 좋아하는 꽃은? 산수유? 공연 중 객석에서 크게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해요. 공연하기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터키? 흰색과 검은색 중 마음에 드는 색은? 지금은 흰색. 공연 끝나면 자주 먹는 음식은? 힘이 딸리니까 단 거 팥빙수.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잠이 중요하니까 7, 8시간 이상은 꼭. 여행 가본 곳 중 가장 난 코스는? 중국의 오지. 벼랑 뭐 이런 뭐 돌 떨어지고 막 이런. 삶의 위기는 몇 번 정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좋아하는 소설가는 포르투갈의 작가인데 주제 사람하고 주제 사람하고. 나는 무슨 병에 걸려 죽을까? 병이 안 걸리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늙어 죽는다. 늙어 죽는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오리무중이네요. 뭐. 네.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일관성 없는 질문들. 네. 극단 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뭐예요? 왜 꽃? 일단은 극단의 정체성은 비주얼 시어터다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시어터가 앞에 붙고 또 그것도 그 앞에 붙는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한국 활동을 시작한 2003년도에는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애들인가 그 정체성을 처음에 알려야 되는 이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단체들도 그런 그 이후에 그런 거를 붙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비주얼 시어터라는 걸 한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 그렇게 붙였던 거고 꽃이란 말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꽃이라고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가 했더니 그 꽃이 피기 전에 그 몽오리? 예, 그게 되게 꽃몽오리? 되게 예뻐요. 어린애처럼 설레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활짝 피었을 때 향기나 뭐나 이런 게 또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목련이나 이런 뭐 벚꽃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은 잠깐 폈다가 지는 게 되게 처절해요. 네. 특히 목련은 저는 진짜 바닥에서 피바닥 같아. 걔네들은 하루 이틀 딱 고고 그 피해까지 그러다가 이제 딱 지는데 그게 저는 제가 하는 이제 공연 예술의 정체성하고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연 예술이 그 연습하고 그 기대감, 그걸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또는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재료로 자기가 이제 자기 세계를 정말 이 뜨거운 거를 나누겠다. 그것도 이제 그 순간 뜨거운 재료로 뜨거운 순간에 나누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게 정말 터져 나올 때, 그러니까 공연이 진행될 때 그게 잘 됐을 때죠. 그 관객과 합의되고 어떤 세계, 지금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짧은 순간 갔을 때 함께. 그거는 엄청난 향기죠, 말하자면. 그런데 관객이 그 향기가 잠깐 뿌려지자마자 관객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짐 정리를 하는 이제 저희가 있죠. 자, 이제 일상으로 툭 떨어지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견디지를 못해요. 이 공연 예술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 우울증 같은 게 올 정도로. 그럴 것 같네. 예. 맞아요.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게 참 공연 예술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산수유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산수유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이거 아니에요? 산수유가 그건가요? 아닌가?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아닌가? 산수유가 제가 그 과천에 살고 있는데 봄에 저희 뒤에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 가장 먼저 노랗게 피는 게 그래서 어떤 꽃인지 잘 생각났다. 작은 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봄을 가장 빨리 알리고 작으면서도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우는 아이가 있다면 계속 그냥 고고 공연. 하시겠죠. 보통 이제 아동 공연을 할 때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때 우냐면은 갑자기 깜깜해졌다. 불 껐을 때. 그럴 때 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연 시작 전에 깜깜해지면 공연이 바로 펼쳐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말고 박수하고 함성을 치면서 기다리라고. 그 순간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연을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아주 어리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가끔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 또 멘트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뭔가 그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박수 좀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핑계로 장면이 시작하기 전에 또 어두워지면 엄청 박수를 쳐요. 또. 관객 그거 괜찮다.
관객 홍도는 아동들이 최고죠.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면 무조건 박수를 친다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배운 관객이네요. 괜찮은 방식이네요. 그리고 불이 딱 켜지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연하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 터키. 네. 터키는 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워낙 좋은 나라고. 막 흥이 있는 나라죠. 거기는 뭐 불 꺼지면 바로 치나 봐요. 훈련돼서. 이제 사람이 좋다는 건 이제 땅이 좋다는 거고 거기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 터키 땅을. 그래서 이제 뭐 여행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맞아요. 되게 좋은 땅이고 그래서 관객이 그 공연자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렇고 환대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 찝으라고 하니까 터키지 다 좋은데 성향은 완전 다르죠. 많이 달라요 나라마다. 아니면 제일 불편한 나라는 있어요? 반대로 호응도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불편한 건 이제 저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인도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힘들게 하는 나라들인데 좀 닮으셨잖아요. 인도나 중국 쪽 나라 사람. 인도나 중국은 이제 굉장히 와일드하죠 관객들이. 그거는 이제 공연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 전체가 와일드할 수도 있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와일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성이 좀 와일드한 상태가 유지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아동 가족을 위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이상이 들어오는 큰 무슨 공산당 전당대회 같은 걸 하는 그런 데서 공연을 하루에 3번이나 했는데 거기를 꽉꽉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후반에 중국은 가능하죠. 후반에 이제 관객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보통 나라들은 손을 들면 제가 이렇게 시켜요. 그럼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는 아이들을 집어 던져요. 이제. 먼저 하려고. 집어 던지고 막 이제 그 무대 앞에 나와서 막 집어 던지는데 그 앞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나름 이제 소속된 경찰들이 있어요. 그 경찰들이 막 경찰 뭐가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관리가 안 되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참여도가 너무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에너지이지만 그래도 이제 매너 조금은 질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좀 이해가 가는 거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나라는 그 뭐 공공장소에서 줄을 안 서는 나라들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힘 아주 진행상 그분들이 또 그래서 역으로 또 그런 좋은 아주 활기찬 에너지고 있는 거죠. 블랙과 화이트 중 흰색. 요즘은 흰색이라고. 요즘은 흰색. 그럼 얘 과거에는 검정색? 너무 밝은 거는 안 좋아하고 이제 어둠 이게 우리나라 조명 문화를 볼 때 이제 너무 밝은 흰색, 형광등 뭐 이랬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시를 쓴 적도 있었는데 어둠에게도 우리가 좀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인어른이 언제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둠이 반쯤 이렇게 먹었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집이 왜 이렇게 어둡냐.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흰색이라고 한 건 지금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하얀 집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괜찮다. 집에도 간판 붙인 거. 집주인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하얀 집이 카사블랑카잖아요. 카사블랑카. 스페인어로. 그래서 이제 요새 좀 그런 걸 보고 하면서 어둠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너무 카사블랑카에 사시는데 지금 너무 그동안 어둡게 지내지 않았나 이전 집은. 그래서 조금은 이제 흰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공연 후에는 팥빙수 좋아하신다고. 흰색만 드시는 건 아니에요. 얼음만 드시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연을 이제 1시간 이렇게 막 풀로 뛰어본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당이 떨어지니까. 엄청 힘들죠. 1시간 내내 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싹 쏟아.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만든 공연을 이제 지금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공연을 만들어서 이 각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잠자는 시간은 7, 8시간은
꼭 잘 주무시는. 예. 활동은 그 뭐 낮밤이 바뀌어서 활동하고 뭐 이러시지는 않으신가 봐요. 밤 공연이 있으면 이제 뭐 그러기는 하는데 주로 밤 공연이 많지는 않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밤에 좀 힘이 없고.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좀 너무 일찍 눈을 떠서 이렇게 피곤한 때가 이게 노인네처럼. 그럴 때 낮잠 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낮잠. 저는 아침잠 없어도 다른 사람들 늦게 자는 거는 좀 방해 안 하는 사람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일찍 일어나야 된다. 대부분 보면 그 아침잠 없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자부심들이 좀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잠들 자냐? 그러니까 네가 그러는 거다. 너는 게으른 사람으로 이렇게 찍는다던가.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 차이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뭔데요? 으스대는 거. 그 말이 맞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보면은 밤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밤 되면 힘의 가리가 없어요. 맞아.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그럼 그때 공격해야 돼. 으스대는 거. 그리고 또 여행 가본 곳 중에서 오지는 중국. 자,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중요한 나라예요. 와이드 해준.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질문은 난코스라고. 난코스. 예. 난코스는 이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거 사람들 때문에 난코스도 있고 줄 안 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닛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내가 저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저게 하루에 한 번뿐이 없어요. 근데 내 앞에 한 수십 명이 줄을 안 서고 딱 이러고 있는 구름대처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과 함께 막 육박전을 벌이면서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죠. 네네. 참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죠. 그러면서 막 땀 냄새 맡으면서 막 밀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이제 모멸감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배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또 고상하고 고귀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깨워 준다는 면에서는 또 많이 느끼시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위기는 계속 ING.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이네요. 뭐 얘기 들어보니 그러네요. 뭐 안정이라는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죠, 사람들이. 저도 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그 본인 자체가 약간 오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취향도 있지만 오지를 갔다 오면 또 다른 오지로 가겠습니까? 오지를 갔다 오면 이제 안정된 데서 쉬고 싶겠죠. 그건 맞는데 뭐를 하면은 쉴 수 있지? 물론 잠, 좋은 음식, 그다음에 웜업, 몸을 웜업하고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몸이나 이런 휴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몸을 풀고 하는 순간,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잠자고 잘 자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덧붙이자면 이제 뭐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자연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걸 느낄 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친구들, 휴식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을 것 같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대자연을 맞아요. 찾아가고 잠시간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고 그럼 그 나머지는 사실은 많은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위기가 계속된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계속 싸워서 그걸 확보해야 되는 나의 휴식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소설가 주제 사람하고는 어떤 소설가예요? 저희가 잘 몰라서. 제일 잘 알려진 게 맞아, 생각난다. 읽었. 뭐 영화도 됐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소설들이 몇 편 더 있고. 저 너무 그 책 읽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눈먼 자들의 도시 책 읽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그 영화로도 했죠. 네. 근데 책의 그 묘사된 그 긴장감과 막 너무 이제 영화는 이렇게 짧게 압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짠 스토리를 빨리 읽히게 만들긴 하는데 책에서는 막 계속 막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이제 그 느낌이 그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어느 순간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재앙의 순간에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근데 사실 지금도 매일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광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약간 다른 식으로 배출을 하는 거지. 스포츠로 배출을 하든 뭐로 하든. 좀 이게 왜곡돼서 배출이 되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어떤 진짜 뭐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영화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럴 때 막 굉장히 혼란이 막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뭐 신체가 뭐 잘리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진짜 어떤 신체의 기능 하나가 이렇게 딱 닫혀졌을 때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재앙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 소설 속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소설이라는 게 워낙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허구에 충실했다고 할까? 정말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가.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막 이런 게 공감대가 막 팍팍 되는. 그럼 그 소설가는 그 책 때문에 좋아하신 거 아니면 그 책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좀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으실 땐 늙어 죽으시면 보통 우리 죽기 전에 무슨 병 하나씩 갖고 죽잖아요. 무슨 병으로 죽고 막 나중에 뭐 병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느끼 워낙 제가 몸을 많이 섬세하게 이렇게 섬겨주는 편이라 이게 그렇죠. 직업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음식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조절해서 드세요? 식사 같은 거? 뭐 그렇다고 많이 조절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건전하게 먹죠. 예를 들면 술 담배 안 하시고 담배는 안 하고 이제 술 같은 것도 가끔 하죠. 뭐 하긴 해요. 하는데 이제 그 잠자기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야식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포악스럽게 몸에 이게 하는 것들은 안 하죠. 약간 최악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절제를 이렇게 갈라내고. 왜냐하면 그 공연할 때 그 평소에 몸한테 잘못했던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막 뛰는데 힘들고 막 연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그 힘든 게 관객한테 가잖아요. 관객도 기분 나쁘고 뭐 이래요.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참, 몸도 써야지 머리도 써야지 참 되게 힘든 모든 뭐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데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참. 지금 뭐 진행 중인 공연이 있습니까? 작년서부터 마사지사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종이인간이라는 공연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거리 예술로 완전히 그 정착이 된. 그래서 작년에 태어났지만은 이제 좀 활발하게 국내외적으로 이 공연은 이제 현지 지역의 시민들을 한 5명에서 8명을 모아가지고 거리의 마사지사로 키워요. 워크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거리에 나가서 각각 자기 손님을 모셔가지고 관객 중에서 자기 손님을 모셔갖고 각각이 이제 종이를 덮고 마사지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관객 몸 그대로의 종이 인간들이 태어나죠. 이거 진짜 저희 공연 때 봤잖아요. 근데 좀 일석이조? 막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사지도 받고 공연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결과물도 나와요. 그 어떤 그 조형적인 그것도 좀 약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사지사로 키워가지고 공연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처음 했고 그다음 스페인 가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런던 사람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스톡튼이라는 도시에 가서 영국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민족성을 진하게 느끼고 어느 나라 마사지사가 좀 가능성이 좀 괜찮나요? 러시아가 좀 힘든가? 러시아? 다들 가능성들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역시 스페인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고 좀 이렇게 많이 날씨도 오픈돼 있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잘 안아줘요. 그 마사지도 잘하고 잘 환대하고 손님을 그다음에 나중에 약간 스킨십에 굉장히 익숙한. 익숙하고
공연 말미에 그 손님을 안아주는 씬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허그를 해야 되는 씬인데 허그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국민들이죠. 우리 스페인 사람들. 저도 옛날에 느꼈어요. 아 그래? 누가 안아줬나요? 스페인 남자가 황소가 아니고 페드로. 황소가 한번 안아줘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종이가 모자랐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종이는 조금 키웠고 그분들은 겉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그 약간 무섭기도 하고 조각 같잖아요. 그런데 속에 그러니까 겉은 바위 같은데 속에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있는 그런 걸 또 느꼈어요. 보드카구나 보드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연을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워크숍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안아주고 하는 거 엄청 뜨겁게.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 안아주는 걸 되게 못하고. 그래요? 되게 이제 이런, 체면 막 이런 거. 근데 또 영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아주는 거는 역시 영국 사람들이 잘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아주는 거 잘 못해요. 못하죠. 우리는 그 딱 있잖아요. 그래서 10월달에 서울 거리예술 축제에서 이제 10월 8, 9, 10, 10일인가 아니구나. 7, 8, 9, 10인가? 이거 중요한 건데. 목금토일이 있죠. 그때 이제 서울 거리예술 축제에서 이제 이번엔 무교로 그 파이낸셜 빌딩 정확한 이름이 그 뒤편에 무교로에서 이제 하는데 서울 시민들 다시 이제 지금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8분 정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워크숍이 시작돼요. 서울 거리예술 축제는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식 질문 한번 하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끝낼게요. 이철성 애기 아빠에게 중국이란? 애증 관계인데요. 뭐 더 얘기를 아닙니다. 애증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갑고 너무 잡다하게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갔는데 우리 맞아 시 얘기를 안 해요. 시 한 편 읽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희 시 한 편만 읽어주세요. 네. 끝낼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문학적으로 끝내요. 오늘 저한테 9년도에 발표한 비파소년 사라진 거리. 저한테 선배라는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들이대고 막 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 대한 시를 많이 써서 그 중에 하나를 읽겠습니다. 제목은 딸 아이의 시계. 길고 긴 밤, 짙고 검은 밤, 잠결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의 머리 방향이 바뀌어 있다. 밤새 모두 눈 감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머리는 방향을 바꾼다. 시갯바늘처럼 검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담배처럼 별들의 우주를 헤엄치는 우주선의 방향타처럼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주의 시계에 자신의 시계를 맞추기 위한 그 끊임없는 노력을 안쓰러워하며 생각해 본다. 생명이 우주를 듣는 소리, 갈매기가 육지를 맞는 냄새, 눈먼 숙회가 횃대에 올라 바라보는 우주의 시계. 길고 긴 밤, 짙고 검은 밤, 아이의 젖은 이마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는 검은 바다. 그 속에 떠있는 작고 빛나는 물병, 우주의 시간.